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 갑자기 우리 집 낡은 사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 그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소름이 돋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한겨울 장터에서 군고구마를 굽던 한 할아버지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청년,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었던 40년 전 첫사랑의 마지막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조용히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 아저씨가 왜 우리 집 사진 속에 있어요? 그 한마디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2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바람은 매서웠지만 동네 장터 안쪽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난로에서 피어오르는 열기,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말소리가 공기를 데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도 윤식 할아버지는 장터 한쪽에 작은 군고구마 화덕을 챙겨놓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지만 집에만 있기엔 하루가 너무 길어져서 나와서 사람들 구경하며 군고구마를 구워 파는 게 그의 요즘 낙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좀 되려나.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다만 손주 또래 아이들이 지나가다 군고구마 사 먹으며 웃는 모습이 좋아서 그 하루를 버티고 견디는 것이 기쁘기만 했죠.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멀리서 낯선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양식 정장을 입었지만 묘하게 저녁까지 걸친 외투에서 생활감이 느껴지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남자는 군고구마 화덕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군고구마 하나 주시겠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이 낯선 남자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 금방 드릴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남자는 군고구마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포장을 뜯더니 뜨끈한 김을 손바닥에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겨울마다 꼭 사주셨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손이 시리다고 껍질 까주고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남자의 얼굴에는 오래된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 번졌습니다. 윤식 할아버지는 괜스레 손을 멈추고 그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 속의 익숙함이 더 짙어졌죠. 도대체 어디서 본 얼굴이지? 그런데 남자가 군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자 갑자기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그는 화덕 옆에 붙어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이분 혹시 사장님이세요? 윤식 할아버지는 놀란 듯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아, 저 사진 말이요? 그거 40년도 더 된 사진인데. 왜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분 우리 집에도 있어요. 오래된 액자 속에. 근데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랑 같이 찍혀 있거든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손에서 고구마 한 개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한 명의 얼굴이 윤식 할아버지의 심장 너머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 그리고 윤식의 젊은 날. 그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어떤 기억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레 자신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춰서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이거요. 우리 집 거실에 걸려있던 사진입니다. 윤식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진,
그의 20살 겨울을 흔들어 놓았던, 그가 긴 세월 동안 마음속 가장 깊은 서랍에 넣어두었던 그 이름.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 사진을 벽에서 절대 내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항상 사진 속 아저씨를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를 알면 언젠가 제게 꼭 알려주고 싶다 하셨는데 그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식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속 그 남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고 사진을 품고 살던 여인은 다름 아닌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남자, 그 여인의 아들이라고.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추억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그 겨울 군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에 웃던 날들, 공장 앞에서 함께 퇴근하던 시간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던 소녀 같은 그녀의 미소. 윤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장현우입니다. 그래, 현우야. 너희 어머니랑 내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소중한 인연이었어. 현우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어머니가 왜 그 사진을 평생 간직했는지 할아버님은 알고 계신가요? 윤식은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수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프면서도 소중한 기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그는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 이후의 삶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아들이라는 청년이 눈앞에서 떨리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너희 어머니 소식을 오늘 처음 듣는구나. 바람소리가 장터 천막 사이로 길게 스쳤습니다. 윤식의 심장은 오래된 비밀이 드러나는 소리를 듣는 듯 쿵쾅거렸습니다. 둘은 장터 구석의 오래된 스테인리스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식은 생전 처음 보는 길고 깊은 이야기를 꺼내듯 조심스럽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참 밝은 아이였지. 힘든 형편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아이였어. 그는 마치 40년 전의 겨울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그 당시 윤식은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청춘이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넉넉지 않았고 꿈은커녕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시절. 그런데 어느 날 공장 맞은편 골목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된 드럼통 난로를 가운데 두고 군고구마와 옥수수를 굽던 소녀, 그게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군고구마 하나를 건네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춥죠? 저도 안 팔리면 그냥 까먹고 가요. 같이 먹으면 따뜻하잖아요. 그 시절 가난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던 힘이 있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지친 삶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죠. 현우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처음 듣는, 그러나 어머니가 꼭 남기고 싶어 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분은 연인이셨나요? 조심스런 질문에 윤식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지.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식은 집안의 빚과 부모님의 병간호로 점점 지쳐갔고 수지는 동생들 학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수지는 갑자기 장터에서 사라집니다. 이사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리고 윤식 역시 가족의 생계 때문에
멀리 지방 공장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마음도 주소도 아무런 흔적 없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 시절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항상 그러셨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중 가장 따뜻했던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고요. 현우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저씨가 그 사람이었군요. 그 말에 윤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그 사람, 나였구나.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의 표정은 어떤 진실을 꺼내놓기 위해 단단히 마음을 먹은 사람처럼 진지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꼭 한 번은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할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겉표지가 달아있는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쓰신 마지막 일기입니다. 페이지를 펼치자 윤식의 이름이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식, 한 번쯤은 다시 만나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그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가정을 꾸렸지만 아내와 조용히 이혼했고 자식과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그는 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수진이 남긴 글 속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난 건 그 사람이 나쁘지 않아서였다. 나와 함께하면 그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고 나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윤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현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윤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는데. 아니요. 아저씨가 있었던 겨울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식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떠난 이후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사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일기장에 남긴 이유 모든 것이 너무 늦게 뒤늦게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장터 천막 사이로 주황빛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가방 속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 유품입니다. 꼭 아저씨께 드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윤식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목도리 한 개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도리는 그가 젊은 시절 수진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도리였습니다. 값싼 털실로 밤새 떠서 만들어 건넸던 그의 겨울의 사랑이 담긴 목도리. 편지에는 수진의 마지막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식아, 너에게 고마웠어. 내가 뜨거운 군고구마를 먹을 때마다 내 손의 온기가 생각났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내 마음이 닿기를 바랐다. 윤식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그런 할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 저도 제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과 따뜻함이 함께 있었죠. 윤식은 눈물을 닦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희 어머니가
참 자랑스러운 분이었어. 그날 이후 현우는 가끔 장터에 들렀습니다. 군고구마를 먹으며 어머니와 윤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식 역시 겨울 장터의 하루하루를 더 이상 외롭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수진이 남긴 인연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연은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만들어낸 하루하루가 결국 남은 사람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있던 겨울 한 조각이 세월을 돌아 다시 연결되는 기적 같은 순간을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목도리처럼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굿뉴스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